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643페이지 보시면요, 10번 재산세 물납인데 물납과 분할납부는 항상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죠. 먼저 물납과 분할납부인데요. 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납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물납 요건이 나오는데, 물납 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지방세 중에서 하여튼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다른 지방세는 물납 안 돼요, 여러분들. 재산세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납 요건은 납부월세 얼마 초과할 때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납부월세 1천만 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요,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재산세 납부월세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할 수 있죠. 물납은 뭐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건, 그러니까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물납하기는 하는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죠.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만약에 물납할 게 있으면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서초구나 노원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 다시 요건 4가지요. 납부월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4가지 물납 요건이요. 자, 그 다음에 물납 우리 절차를 보는데 거기 표를 보세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죠. 그리고 신청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요,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또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등기 신청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어떤 수강생분들은 이것을 연습장에 막 쓰면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1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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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5일, 11일 뒤바뀌어 있잖아, 어느새. 그러니까 2번만 해봅니다. 물납 신청 절차 시작.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앞에 있는 10일, 5일이 중요해요. 뒤에 있는 11, 5일은 시행규칙 내용이라 참고적인 거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 11, 5일, 11, 5일 해두시고요. 불허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다른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불허가 통지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의 물납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이래요. 근데 시험에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12월 31일 아니고 언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 같으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시가순액으로 평가하는 건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거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수용당해서 보상금액이 있다, 공매 경매가액이 있다, 또 감정가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또 보고 이거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럴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가액으로 합니다. 좀 깊은 내용이긴 한데 한번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요.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세 기준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때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시가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때 또 만약에 공매, 경매가 있었다, 또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시가로 볼 수 있고요. 이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 시가로, 6개월 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럼 어떤 거로 한다고요?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관리 처분이 부족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자, 물납은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물납 신청을 했어요. 공무원이 그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청장은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래줘야지.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납 인정하는 거니까 자,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주고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자 643페이지에 공란이 있잖아요. 공란이 있는데 여러분 뒤에 그 644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물납과 분할납부 차이점이 거기 나와요. 이 차이점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좀 이따가 요거는 한번 제가 PPT가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요건 좀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분할납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 거기 먼저 분할납부부터 볼게요. 11번 분할납부요.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분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할납부 요건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자,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아까 물납은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죠.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할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할납부 이 기준금액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25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례를 아셔야죠. 자, 보세요. 재산세 만약에요.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자, 납부기한이 7월 31일일 때는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납기한은 9월 30일이 됩니다. 2개월. 근데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이때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7월 달에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 그럴 때는 자 250만 원 초과금액 분할납부니까 납기내인 최소 얼마요? 250만 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금액이요. 그러니까 최대 얼마요? 15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례를 외워둬요. 500 이하일 때는 최소한 25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그래서 최대 150만 원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가능한가요? 자,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원래 납기내 300 내고 나머지 분납기간 내 100만 원 내고 됩니까? 예? 왜 생각하기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 그냥 내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생각 안 하고 자, 여기 얼마예요? 자, 이거 가능해요, 이거? 네, 가능합니다. 최소한 2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300만 원. 그러면 400이 납부할세일 때 200만 원 납기내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 됩니까? 요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최소한 250만 원 납기내 내놔야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사례 아예 외워둡니다. 납부할세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 이거 아예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자 외워두시고요. 이것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물납과 분할 납부요. 자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자 넘어가 버렸네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350만 원. 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요 물납과 분할 납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신청만 하면 돼요.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물납은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요.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도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정확히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물납과 분할 납부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자 7월 1일이다 그런데 자 매년 언제입니까 이거?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택분 20만 원 초과했으니까 2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언제? 9월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를 납기로 합니다.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아까도 제가 구두로 물어봤지만 이거 토지 아니잖아요. 토지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는 토지가 X가 아니라 자, 주택일 때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토지일 때는 토지 정기분 납기는 자 무조건 언제입니까?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이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납세문제예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사용자 아닙니다. 사용자가 되는 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누구예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되는 건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입니다. 5번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자 9월 30일까지 최대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토지분이니까 납기가 자 보세요. 요게 잘못돼 있네. 자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은 요거 9월 30일까지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토지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제가 이거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서 여기서 토지일 때는 9월 30일에서 2개월이니까 언제요?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토지분을 주택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건축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로요? 건축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건축물로 고쳐요. 자, 인강수강생분은 제가 이거 고쳐서 올려놓겠습니다. 고쳐서 올려놓을 거니까 해설 들으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건축물분 재산세로 바꿉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 자,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 납기는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니까 이때부터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분을 뭐로 바꿉니까? 건축물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건축물분으로 바꾸세요. 자, 그래서 건축물분으로 바꿔놓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요. 건축물로 바꿔놓고 5번을 정답으로. 자, 그러면 계속 이어봅니다. 자, 2번 보니까요. 2번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건축물이요, 공장용과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하고 시가편익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익의 몇 프로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자,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저가격 건축물 부속토지요. 자, 이런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됐어요? 종합합산. 그럴 때 건축물의 시가편익이 부속토지 시가편익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자,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 얼마? 20만 원. 20만 원. 자, 이하일 때 그렇습니다. 과밀업종원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자,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5년 아유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5년간 건축물 표준세율의 몇 배요? 5배요. 아, 이거 잘못되어 있네, 이게.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거 수정합니다. 제가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몇 년간이요, 이거? 5년간. 5년간. 표준세율이 몇 배로, 자, 재산세에서 중과세에서 과밀업종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유 건축물 5배요. 자, 그래서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로 합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공장 신증설부터 아닙니다. 그 몇 년간이요? 5년간이요. 제가 이거는 최초 공장 신설이 아니라 과세 기준으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리더라도 인강수강생분은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 놓습니다.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최초 공장 신증설부터가 아닙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요거. 자, 이렇게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까? 예. 6월 1일 맞고요. 두 번째, 토지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맞아요?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자, 네 번째,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습니까? 취득세랑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자, 특허총장이 특별히 특별징수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특별징수. 자, 재산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가 돼? 보통징수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를 보면 먼저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를 보면 그 시험 문제에 뭐 재산세 비과세는 틈틈이 뭐 독립함대로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먼저요.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한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야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아까 납세의무자에서 배웠어요?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걸면됐다고 했어.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자, 이런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요.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자,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나 자체가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는 좀 내셔야죠. 고맙긴 한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입니다. 다만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내 빌딩이나 토지를 임대로 내면서 국가 자체가 사용합니다. 당연히 재산세 부과되겠죠. 또 두 번째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요. 요거는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요 살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취득 이전에 미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국가 등과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부과합니다.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645페이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다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그 다음에 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또 그 다음에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부분 해가지고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 등등. 그래서 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등등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봐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하느냐. 거기 첫 번째 양가로 1번이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여러분 요거 랩하듯이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공부 안 되고 답답한 날은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천, 도로 따라서 강변 도로 따라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댐이 있고 유지, 호수가 있고 농업용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 임수니까 뭐가 있다? 묘지가 있다.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랩하듯 쉬우라고 그랬습니다. 임산부 노약자는 헤드셋을 빼시고 귀를 좀 막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임산부 노약자는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도로. 읽어봅니다. 좀 빠르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도로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인데 다만 도로 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광고, 안내소,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닙니다. 제외하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다만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뭐냐면 건축선언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요. 집과 집 사이를 이 대지 안에 공지가 있죠. 집과 집 사이에 이 대지 안에 공지를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이런 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다고 그랬죠.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거죠 여러분들. 골목길은 도로 다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하고 도로 비과세고요. 원칙적으로 하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 비과세고요. 다만 여러분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30회 시험 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합니다. 이건 과세예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입니다. 제방은 원칙 비과세인데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라는 거예요. 요거 주의합니다. 밑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국어, 농업용 수로 같은 거 비과세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묘지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여러분 특별히 또 주의하셔야죠.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이 거기다 밑줄 잠깐만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셔야죠. 지목이 묘진 토지. 지목이 묘진 토지는 옆에다가 정리를 해둡니다.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 등록면허세 할 때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랍니다. 취득세는 과세인데 어떤 세율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하고 근데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를 과세하면 부모님 장례 치르고 막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싸운다고 그랬죠. 부모님 또는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매년 날라오면 사람들이 묘지 다 없앱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동방 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죠. 단 근데요,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가 있어요. 이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 공지 상태지만 요거 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법인묘지용 토지, 공업묘지는 요거 어느 유형의 토지로 과세했어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잖아요. 우리 이거 자, 법인묘지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그런 거,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처럼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재산세에서 뭐하고? 비과세입니다. 꼭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니까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1번 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인데 다만 이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선, 농지요. 전답과선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거, 자, 밑줄 그어서 꼭 알아두셔야죠. 이거 밑줄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 전답과선 및 대지는 이거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같은 게 비과세지,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정된 산림보호구역 밑줄, 그 다음에 최종림, 시험림 밑줄이야. 자, 근데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한번 볼까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선 및 대지는 과세한다는 얘기고,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범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이게 이제 비과세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 요거는 우리 재산세 공익목적 임야에서 배웠어요. 범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 근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요거 뭐하고? 비과세고요.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특히 전답과선 및 대지 이거 과세한다는 건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최종림, 시험림, 여러분 밑줄입니다.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30회 시험 때 나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제 수업 잘 들은 분들은 이게 정답지로 나오는데 비과세 고르라고 나왔었는데 이거 보는 순간 제 음성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아셨죠, 여러분? 이거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고. 계속해서 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구 안임이에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는 보존지구 안임이야 비과세입니다. 이거.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여기 보세요.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임이야 있죠. 환경지구 안임은 분리과세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에 옆에다가 비교해 둡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임은 범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예요. 보존지구 안임야가 여기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보존지구 안임야 비과세, 환경지구 안임야 분리과세 이렇게 구별해 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그 보호지구 안임야 있죠? 맨 마지막 이거 비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건 눈에 익히 두시고 임시사용건축물 보겠습니다. 임시사용건축물 보시면 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면 기타 선박 및 건축물 그래가지고요. 비상제의 시에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다리에 이루어진 다리로 구성된 선박에 구성되는 선박, 그 다음에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이런 거 비교해서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이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예요. 근데 이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이요. 건축물 부분에 한정하고, 이 주택의 부속 토지는 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밑줄이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예요.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시험이 나왔었지만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숴요? 그러니까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인데 여러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재산세 비과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른 도로 뭐 이런 관리시설이나 휴게시설 이런 거 제외하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골목길은 도로가 아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로서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엉뚱한 대로 답이가 있네.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한다? 요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료로 사용할 때 과세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거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입니다. 기타 지방세 사장은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31회 시험, 작년에 이 지역자원 시설세가 딱 한 번 처음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그리고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가 딱 한 번 또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27회 31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32회 시험에서 얘네들 기타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짝 한번 그래도 빠르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내용만 한번 쭉 보고 한번 쭉 훑고 지나갑니다. 출제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볍게 봅니다. 먼저요, 지역자원시설세 봅니다. 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목적은 편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둡니다.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나 보전, 환경 보호 개선, 안전, 생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또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목적세라는 얘기죠. 이런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특징을 보면 얘는요, 지방세인데 목적세입니다. 교교농, 찌지에 여기서 나온 애잖아요. 목적세고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보다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얘네들 다양합니다. 비례세, 분세. 자, 여기요.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지세 병기되어지는 조세입니다. 그러죠? 어떤 애가 특히 병기고지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 소방분이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얘네들 고지서 장당 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부는 재산세 친구니까 보통징수하고, 그 다음에 특정자원부 및 특정시설부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역자원시설세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 646페이지 맨 아래요. 편하게 봅니다. 그냥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뭐 발전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의 대상이 되고요.
한번 참고로 봅니다.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소방부는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건축물이나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소방선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소방선도 없으면서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소방재원에 충당하겠다고. 그래서 소방선이 없는 경우에서는 요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선박에 대한 것은 자, 같은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 소방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소방부는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자원부 및 시설부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이나 시가순액을 과세표준에서 세율 정하는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만요, 소방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여기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제외인데요. 밑줄입니다. 4층 이상 10층 이하. 자,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제외, 여기까지 밑줄이요. 고층 아파트여도 주거용은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 같은 주거용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하여튼 얘네들은 표준세를 몇 배로요? 2배로 중과세합니다.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특히. 근데 여러분 더 보시면 더 3배로 중과세하는 게 있는데, 화재가 나면 많은 소방 인력과 소방 장비를 필요로 하는 대형마트, 복합상용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역시 주거용은 11층 이상이어도 고층이어도 중과세 제외하고요. 하여튼 대형 화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2배, 11층 이상은 3배로 중과세합니다. 주거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 자, 요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 지자체장이 역시 지방세는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부는. 자, 그래서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납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다 병기고지될 수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나 소방 시설분이 아니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랑 납기가 뜰 때 재산세, 납세고지세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입니다. 예, 지방교육세는 역시 찌찌 목적세입니다. 어떤 세금이냐?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특징을 보시면 지방세고 찌찌 목적세고 또 얘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뉘집자식이냐 족보 떠올리라고 그랬죠? 얘 뉘집자식입니까? 예?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아유, 우리 배웠는데 얘들. 자, 족보요. 요거 항상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주체는 특광도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및 보통징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납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등등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걔네들 낼 때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재산세 낼 때 얘도 같이 내잖아요. 세율 같은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이런 거 했었고요. 역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장이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64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가산세를 좀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세총론에서 배웠어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중과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납부정과산세는 부과되지만 무신고, 과소중과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체크 또 해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는 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본세에 따라서 징수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신고, 과소중과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얘 또 27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자, 편하게 한번 또 봅니다. 지방세고 얘 독립세입니다. 과세주체는 특광시군이고요. 얘만 특광시군이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도인데. 자,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됩니다.
특별히 얘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원래 신고납부가 원칙인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과세 보시니까요. 소득세 비과세 되면 그대로 얘도 비과세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웠죠? 얘도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649페이지 과세표준과 자, 산출세액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예,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자동계산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리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어디서 많이 봤네요? 양도소득세가 그렇잖아요? 얘도 그렇습니다. 자, 두 개 중에 각각 세액 계산에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그래서 몇몇 특징 빼놓고는 지방소득세는 웬만하면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한다. 우리 이거 배웠었어요? 제가 앞에서 문제 한번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4월 10일이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는 이때 자, 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양도세 그 신고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 줘요. 2개월을 더 주니까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요? 8월 31일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에 관할 지자체장 외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거 신고해서 세무서에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제 우리가 신고 납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신고 납부를 하는데 꼭 주소지 그 관할 지자체에 꼭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냐?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자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곳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고해도 돼요. 다른 지자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방소득세는 다른 데 신고하더라도 결국 그 돈은 물론 그 주소지 글로 보내줘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다른 지자체 장애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50페이지, 자, 국세로 넘어갑니다. 자, 국세, 우리가 제3편 국세에서 이제 제1장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우리가 이미 5월 첫 주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개를 한번 듭니다. 또 목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길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수업을 맞춰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그러면 이어서 제3편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